네, 횡보디아가 아니라 이제 갓비디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지금 혁신 테마가 엔비디아에 다 뭉쳐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을 본인들이 창조를 했어요. 주식 설정 오늘은 엔비디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엔비디아 산다. 드디어 산다 하시네요. 저는 드디어 안 산다를 뽑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내 편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준비된 거를 많이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사실 그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서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동안 횡보해가지고 횡보디아다 막 이렇게 불렸었는데 최근에 맞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횡보디아가 아니라 이제 갓비디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를 들으면서 안 산다 조금 괜히 뽑았나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횡보디아라고 불렸냐면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급등했잖아요. 근데 딱 그 시기에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130달러대에서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작은 종목을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유망한 업종의 큰 회사를 샀는데 왜 안 움직이지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5월쯤부터 슬슬 올리기 시작하더니 최근 2달 동안 한 엄청 올랐죠. 올해만 15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그래프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직구한 주식 순위를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엔비디아가 2위더라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명한 테마랑 엮여가지고 더 투자자들이 다 모여있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제 반도체 기업 시총 1위 자리에 올랐어요. 그쵸. 원래 1위는 대만의 TSMC였는데 이제 10월 말쯤인가요? 그 엔비디아가 1위 자리에 오르면서 지금은 엔비디아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삼성전자, ASML,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인텔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라는 회사 많이 아시긴 아시겠지만 그쵸. 어떤 회사인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사실은 GPU라는 단어를 거의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래픽 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전까지 그래픽 카드라는 거는 컴퓨터에 CPU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픽을 말 그대로 처리하는데 보조적인 장치였다면 네. 그래픽 장치를 CPU에 준하는 어떤 처리 장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U는 저 잘 알겠는데 그치. GPU랑 CPU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 CPU는 정말 똑똑한 게 하나의 코어에서 정말 많은 일을 처리한다. 정말 효율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GPU는 코어가 여러 개여서 이 여러 가지 코어가 이 CPU 하나의 코어만큼은 못하지만 여러 개가 모여있다 보니까 단순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와버렸는데 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기계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기계가 하나하나 모든 많은 수를 다 배워가지고 거기서 최적의 어떤 판단을 내리는 가장 높은 확률의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러면 하나하나 배우려면 단순한 배움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 그러면 CPU보다 어떻게 보면 그 노가다를 많이 할 수 있는 이 GPU가 최적이네? 그렇게 보면 이 GPU를 가장 잘 만드는 엔비디아가 그래서 AI 시대에 어떤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는 이 코인을 채굴을 할 때 코인 채굴도 그냥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코인 채굴에도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진짜 작년 특히 올해 이런 경우는 GPU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횡보디아 시절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이들은 왜 횡보했었나?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ARM, 그러니까 ARM이라는 회사를 매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 ARM이라는 회사를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걸 발표한 게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횡보장은 9월 이후부터였잖아요. 심지어 이 ARM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추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횡보했냐라고 하면 영국의 반도체 회사잖아요. 미국 엔비디아가 영국의 ARM을 인수할 때는
어쨌든 같은 업종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관계되는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만 승인을 안 해줘도 이 합병이 무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맨 처음으로 영국이 여기에 제동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영국에는 어떤 첨단 산업이라고 말할 것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암이라는 이런 유망한 회사가 미국에 흡수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좀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암사가 지금 영국의 가장 큰 반도체 기업이죠. 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같은 건데 삼성전자 맞아요. 팔리는 거야. 그러면 뭐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리고 영국 정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두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 어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면서 그 실질적인 경쟁 감소를 일으키게 된다면 우린 이것을 허가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사를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 5월이거든요. 근데 당초에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 암을 인수하고 이거 마무리 짓겠다라는 시점이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지금 훨씬 밀리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환영을 받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으로 치자면 애플이나 구글이 될 수도 있겠고 반도체로 치자면 뭐 삼성전자, 뭐 인텔. 퀄컴, 인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반대를 할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몸집이 커지고 엔비디아가 어떤 역량이 생기는 걸 견제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암이 아까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정수 선배의 비유인데 밑그림을 이제 그려주면 그쵸. 애플이든 뭐 구글이든 퀄컴이든 가져가서 자기들만의 어떤 색채를 입혀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반도체를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암이 엔비디아로 간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더 이상 설계 도면을 다른 기업들한테 주지 않을 거잖아요. 아무리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성명까지 많이 냈어요. 공공재처럼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암이 네. 엔비디아에 팔린다니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지금 혁신 테마가 엔비디아에 다 뭉쳐 있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말했죠. AI, 네. 그리고 두 번째 코인 채굴,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럼 메타버스에 무슨 수혜 주냐? 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지 반도체 기업이어서만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엔비디아는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을 본인들이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옴니버스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메타버스는 뭐 게임, 네. 아니면은 뭐 SNS, 뭐 이런 쪽이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메타버스라면, 엔비디아가 그리는 메타버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정말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현실에서는 그 차가 실제로 차를 만들어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하려고 하면 실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제도도 필요하고 실제 돌아다니는 그 시간도 필요한데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에서 그러면 AI가 똑같이 이 도로랑 똑같은 환경에서 주행을 하는 거지. 사람도 다니고 길도 있고 이런 환경을 계속 돌아다니면 AI가 실제에 학습하는 거랑 메타버스에서 학습하는 거랑 똑같이 똑똑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자율주행에만 할 거냐? 엔비디아의 생각은 훨씬 더 큽니다. 뭐 핀테크 아니면 무슨 뭐 배송, 헬스케어, 뭐 이런 뭐 의료 이런 것까지도 AI가 필요한 모든 부문에서 가상 공간에서 AI가 먼저 학습을 하고 그거를 현실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연산을 하려면 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는 거의 그냥 단지 반도체 생산 기업이 아니라 거의 미래 산업에 어떤 기업들이 쓸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긴 그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주가가 재평가가 되죠. 그냥 플랫폼이 아니고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두 개가 들어갔네요. 플랫폼과 메타버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엄청 급등하는 주식에 내가 과연 올라탈 수 있을까? 제 심리상은 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PER을 좀 봤더니 그 12개월 선행 PER을 보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80배가 넘어요. 실적이 받쳐주면 괜찮죠.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뭐 외국 증권사들, 뭐 크레디트 스위스나 아니면 JP 모건이나 웰스파고나 다 엔비디아 실적 진짜 좋을 거다. 목표 주가 올리겠다 해가지고 거의 80%까지 올리는 회사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실적이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분기 증명이 됐죠. 네, 됐어요.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올해는 이렇게 끝났고 내년에는 어떨 것인가? 내년에도 올해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증권사 추정하는 바로는 이제 연간 매출 기준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60% 정도 매출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0% 정도, 19% 정도 증가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건 맞지만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도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리포트를 제가 쭉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가장 공감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의 한 줄 평으로 남겨보면 뭐냐면 비싼 거 빼고 다 좋다. 비싼 거 빼고 다 좋다. 네. 저는 엔비디아 이런 회사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가격을 얘기하시면 저의 한 줄 평가도 굉장히 흡사할 것 같은데 많이 오른 주식은 한번 떨어지게 마련인데 내가 들어간 다음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저도 이제 안 산다를 견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싼 거 빼고 다 좋다. 여긴 다 좋은데 비싸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